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워딩들이 조금 강한 느낌이 있어요. 마치 지금 모든 시장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세장에 초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의문을 남길 수 있는 워딩들인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커뮤니티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누군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뭐 몇 배 오르고 어떻게 오르고 이런 얘기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매도에 대한 추천도 하지 않죠. 그럼 이 문구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오늘 기사에서 다 소개된 문구들이에요. 지금 역사적 터닝 포인트이고 강세장 초기 진입, 저는 물음표를 쳤는데 원래 느낌표입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랠리가 다가올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이 매체들이 펼치고 있는 논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들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됐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 디커플링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 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천여 분 정도 함께 참여하셔서요. 활발하게 대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그 전날에 채용 공고가 얼마나 지금 올라와 있는지를 가지고서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자, 그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전미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3월에 이 민간 부분 고용이 전달보다 14만 5천 명 증가에 그쳤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전에는 26만 명이었고 예측치도 20만 명이 넘었는데 14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고용시장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된 겁니다. 네, 미국 ISM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전과 예측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절대적인 수치에서 50이라고 하는 수치를 넘는 이 51.2는 일단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날 또 제조업에 대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좋지가 못했어요. 자, 이 얘기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경기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자,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수출과 수입에 대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다 예측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전에 비해서는 둘 다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수출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수요가 약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변동 같은 요인들이 작용을 했죠.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이 내수 소비가 감소되고 있고 혹은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부분들이 영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해석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자체는 조금 잡혀가고 있는 시그널이 되는데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수출과 수입을 이제 차감을 했을 때 무역 수지가 이제 나오는데 적자의 폭이요 더 커졌습니다. 예측치보다도 크고요. 이전보다도 더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표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이 고용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 또 수출 감소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경제에 어떤 영향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이 미국 경제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연준은 현재의 어떤 정책들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피보팅에 대한 속도 조절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된 거죠. 네,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은요,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3월 비농업 고용지표로 이제 시선을 옮겨가고 있어요.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 예상치를 보면은 23만 8천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전달 31만 1,000명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줄어들 전망인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3.6%로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자, 만약에 이 비농업 고용지표마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확산되겠죠. 왜냐하면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미 국채 수익률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기 침체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되면요, 연준도 결국은 피보팅 주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번 달 금리 인상 예측치를 보시면요, 원래는 0.25% 상승이 더 많았어요. 이 53% 정도 됐는데 지금은 여기 53.9%가 되고 더 줄어들었죠. 아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요, 이 수치가 더 올라가고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시그널들,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다가오면서 미국 3대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곳은 나스닥이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미래의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경제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합니다. 네, 보시면 나스닥을 대변하는 빅테크들은 대부분 좀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고요.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에너지 분야, 그리고 소비재 같은 부분들만 조금 선전을 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10시 정도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28K의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건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제 상승장 초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뒤에서 계속 그 증거들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비트코인도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크게 또 상승을 한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다가오면서요,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은요, 더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보다 또 1 상승한 63으로 집계됐고 그리드의 정도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요,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치 자체는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아니어서요, 불장이 오는 시그널일 때는 이거보다는 좀 많이 좀 상향된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일단은 뭐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제시를 해 드릴 텐데요. 지금의 분위기가 지금 알트코인으로 조금 번져가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더리움의 이제 업데이트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으로 좀 패턴이 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수치가요, 2022년 8월 이후로 가장 고점이에요. 지금 최근에 거 차트를 굉장히 멀리 봐도요, 이 정도로 크게 상승했던 적이 근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지금 이 시장의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CVD 지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큰 고래죠. 갈색 고래가 이제 크게 매집을 했고, 지금 현재는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빨간 고래, 세 번째로 큰 고래는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좀 물량들 일부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매입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 고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가 일부 이제 매입을 하고 다시 또 매도를 해서 홀딩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고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꾸준히 좀 매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손들은, 고래들은 조금 더 대범하게 이 시장에서 전략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 CVD를 보면서 또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또 자주 이용하는 블록미디어에서 어떤 글래스노드의 지표를 활용해서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를 시사하고 있다. 자, 요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직접 그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데이터가 뭐냐면 R 호들 레이시오라는 거예요. 자, 호들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어떤 장기 보유자, 어떤 보유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분자는요, 6개월에서 2년 동안 보유한, 즉 장기 보유자를 의미하고요. 자, 분모는 하루에서 3개월을 보유한 단기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가 커진다고 하는 거는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수치가 작아진다고 하는 거는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흐름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시장이요, 어떤 초입으로 간다, 불장의 초입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하면은 이 시장이 뜨거워지면요,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고 막 돈을 싸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동안에 장기 보유자들은 뭘 하느냐, 그냥 관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추가적으로 매집하지 않고요. 시장의 흐름을 보다가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시면은, 자, 불장이 시작될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까요? 네, 불장이 시작될 때는 바로 단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 R-호들 지표가 가장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시장이 가라앉게 됐을 때는 오히려 단기 매물은 나가고 장기 보유자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불장 2014년 그리고 2018년 불장에도 그랬고요. 2020년, 21년 이 시기에도 동일한 흐름이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느냐? 장기 보유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단기 보유 물량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적 포인트라고 하는 건요. 이 장기 보유 물량이 역대급으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믿음이 역대급으로 굳건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바닥을 딱 찍었을 때 이게 바로 불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역대급 포인트라고 하는 역사적 포인트라는 건 이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세장이 시작된다고 하는 건 이 흐름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닿아서, 물론 여기까지 못 닿더라도 어딘가에서 닿아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 초입이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플랜 B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트위터리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강세장 초기에 돌입을 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확인된 거다. 지표를 통해서 내가 확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를 갖다 1, 2, 3, 4 나눠서 이거는 초기 배어장이고요. 이거는 이제 늦은 배어장이니까 배어장이 끝나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얼리블, 이제 초기 강세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세장이 이제 마감이 돼가는 거죠. 지금 이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서 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본인이 만든, 이게 또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점을 찍으면서 상승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글래스 노드에서 또 거의 흡사한 온체인 데이터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오늘 저녁에 만약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때 소개해 드리던가 아니면 내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유지가 되려면 많은 도입과 채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 도입과 채택의 주체는요, 어떤 특정한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각 국가들, 이런 곳에서 많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리스펙하는 마이클 셀러 형님이 1045BTC를 또 추가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총 14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브라질도 대부분 이 가상자산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제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공식적으로 했어요. 근데 러시아인들이요, 지금 현재 금보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조사를 한 겁니다. 또 유명한 트위터리안이에요. 마이클 반데 포페라고 하는 이분은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30K를 두고서 굉장히 접전을 이제 벌이게 될 거란 거예요. 28K를 뚫으면 30K가 접전지가 되고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 시나리오에서는 알트코인들이 will wake up, 이제 깨어나서 동반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제가 다른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다른 지표들을 또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드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쨌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크게 상승을 하면은 그 흐름은 알트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 흐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트코인 랠리는 어떤 알트코인이 주도하게 될 것이냐? 2인자, 3인자가 이더리움과 리플이죠. 아마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하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큰 물량의 어떤 매도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크게 매도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심리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이게 처리되는데 5일에서 6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3주에서 4개월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뱅크런처럼 한 번에 이렇게 확 몰려서 매도 압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결국은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 가격 상승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보여요. 이 존 디튼 변호사가요,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서요,
지금 리플과 SEC 소송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토레스 판사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고 이번 이 소송은 본인이 처리했던 어떤 커리어 중에서 가장 사상 유례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약간 미지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리플 지지자들은 리플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조건이 되면은 XRP가 다음 강세장의 리더가 될 것이다. 즉, 알트코인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리플에 직접 이익되는 내용이 아니어도 유리한 합의 정도에서만 끝나더라도 다음 강세장에서 리플은 최고의 실적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리플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많은 협력들과 어떤 퍼포먼스들을 내고 있는 정황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도 제가 별도 영상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시장을 너무 장밋빛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요. 이 하락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굉장히 또 많은 스텝들이 꼬이게 돼요. 잘못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물론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는 언제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5년, 10년을 바라보고 적어도 3년 이상을 바라본다면 어떤 시점이든지 지금 시점은 저평가라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본인이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뭔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분할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미국의 이제 미디어 핀볼드에서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업자래요. 인더머니스탁의 수석 마켓 애널리스트가요. 최근 미국 증시가 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든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때문에 매도 압력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하방 압력이 지금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잘 버티고 있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모든 자산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미국 은행 위기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뭐 금 같은 이러한 자산들을 띄워주는 역할을 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자료를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요.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유명한 트레이더는 더블탑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면서 이게 향후 떨어져서 이제 27K 그리고 24K, 20K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하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이 매크로 다운 트렌드가 이제 브레이킹 아웃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당시 그리고 2018년 당시 이때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등락은 누구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단기적인 것보다 훨씬 더 예측이 용이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